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 2년 전에 보증금 하나 나온다. 내 돈 그대로 받는다. 그리고 뭐 집 가격이 오르나 내리나 신경 쓸 거 없고 2년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다 나올 수 있는 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 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투자 개념은 부동산의 투자 개념은 수익성으로 대출을 네. 빼서 네. 월세 수익이 나오는 것들이 네네. 그게 그래서 또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뭐 집값이 올랐어요. 올라서 뭐 이익도 되고 뭐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 사고가 터진 이유가 또 그거잖아요. 전세가 내려가면 깡통 전세.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죠. 그래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깡통전세, 역전세를 딱 구분지어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네. 깡통전세는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아실 거예요. 매매가보다 전세가, 네. 임대가율이 올라갔을 때 네. 아무 주인이지만 주인 역할을 그렇죠. 못하는 내 집이 아닌 거죠 뭐. 그 다음에 역전세라는 부분은 이것도 약간의 포괄적인데 역전세는 매물이 많았을 때 역전세난이 나와요. 따지고 보면 이 주변에 전세물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넘쳐나는 거죠. 그렇죠. 수요보다. 없었었는데 막 거기가 유입이 많이 돼서 전세 매물이 많아. 네. 말 그대로 내가 보증금 다시 누군가 들어와서 반환하고 나와야 되는데 많아지니까 네. 많아지면 알잖아요. 네. 빠져요 전세가가. 그러면은 보증금 반환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빠지기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되는 부분. 이 역전세이고 그렇죠. 그런 와중이 있으니까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갑이었다면 예전에 그렇죠. 지금 우리 세입자인데 지금 반대로 역전세에 나오면 이제 전세 세입자가 주인한테 뭐라 하는 거. 아 전세 보증 빨리 빼주세요 이제. 돈은 없는데. 그게 이제 역전세의 큰 패턴이고 흐름이고 그러면 주인은 내린 상태에서 전세를 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내줘야 되고. 다른 데서 뭐 어디서 또 네. 다른 데서 대출을 그게 받는 역전세난이 가장 큰 문제. 뭐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지방 아파트 보증이 깡통 전세가 부분이 많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복합적인 거. 깡통 전세나 역전세가 복합적으로 믹스되어 있는 상태. 그걸 이용해서 사기란 말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요.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난 돈 없어. 나 그냥 파산 신고하고 말래. 그럼 우리 고스란히 우리 세입자들은 뭐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역마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워낙 보증금은 높고 변제금은 작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날리는 거잖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거의 대부분 날리는 거잖아요. 아, 참 무거운 부분인데, 이 소제목에서 조금 결론을, 뭐, 뒤죽박죽 얘기하다가 막, 뭐, 내린다고 하면은요, 전세가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죠? 그렇게 내 돈 그대로, 2년 뒤에 그대로 내 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제대로 올바른 컨설팅, 입지 분석부터 뭐, 임장까지 다니면서, 제대로 해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뭐 부동산 업체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당장에 투자만 하고 그 사이에 치고 빠지는 이런 떴다방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소비자분들이 구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는 전세가율이 높아, 전세 비율이 높아, 전세 금액이 높아. 네네. 그러면 왜 높은지, 이 금액이 맞는지,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의심해 보시고. 네네. 전세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그 고정관념, 지배적인 생각 때문에 네네. 분별력을 흐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분별력을 키우는 전세가 이 금액이 맞는지 네. 근데, 그거를 체크하시고 네. 전세를 들어가시더라도 들어가시는 근데 저는 조금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전세를 수익시켜 드릴 때 대부분 마음에 들어하는 신축 빌라의 전세들은 정말 갭 차이가 없어요. 전 지금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그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파트. 지금 뭐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목을 아무나 갭 투자 하나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맡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멘토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갭 투자 문의 혹시 많이 받아보셨나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종종 봤죠.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을까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보니까 네? 돈 없이 사고 싶은 투자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네. 전에 했던 얘기 부분도 발생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말 그대로 투자는 네. 자기 자본력이 들어가야 투자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지. 그렇죠. 이 투자라는 말 자체가 내 네. 거를 뭔가를 투자를 해서 얻어야 되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갭 투자라는 뭐 게 선 없이 콧물 푸는 것도 아니고. 날로 모으려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넣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걸 원해야지. 네.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모르는 걸 얻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네. 이 선의의 세입자 피해자들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어떻게 양면의 동종 같아요. 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빌라정부터 입장에서는 전세 세입자도 회원님이시고 갭 투자를 하고 싶어요. 회원이시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요. 창하고 방패 같은. 그래도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하면 사실 무갭으로 갭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좀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연락 받기 싫으시죠? 그냥 솔직히 상담하기 싫으시죠? 솔직히 그냥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네. 상담하기 싫으시죠? 그냥 얘기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개념 없는 사람들 통하기 싫어요. 사실. 무개념인 사람들이랑은 네네. 상담 자체를 네.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해줄 말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이제 전혀 이제 투자금 없이 집을 사고 싶다.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투자를 하시려면 이게 또 갭 투자라고 해서 모든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예요. 입지가 좋으면 교통 편리하고 인프라 잘 돼 있고 수요가 항상 꾸준하고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전세가든 매매가든지 간에 그렇게 떨어지지.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빌라는 사자마자 40%가 먹고 들어가 이런 얘기 너무 들어가지고 좀 골치 아픈데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지금 혹시 우리 이거 보시는 회원님들, 전세 사시는 회원님들 2년 전에 집 알아볼 때 가격하고 지금하고 집 알아보려고 하니까 떨어졌던가요? 집값이? 안 떨어지죠. 아니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어차피 부동산 무사양 곡선이기 때문에 네네. 물가 상승 대비 올라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 답답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 무게 투자자에 대해서 네.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투자 갭을 좀 두고 내가 말 그대로 네. 3억짜리 집이야. 네네. 근데 전세를 3억에 넣는다면 네네. 그게 너무 욕심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억짜리 집이면 최소 그냥 평균적으로 70%면은 2억 초반대든 2억 중반대든 전세를 넣으면 맞는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네.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간 상태에 전세 좀 올려봐. 이런 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진행된 전세의 개념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3억짜리 집을 3억에 전세 넣는다? 네. 근데 그게 전세가 안 빠져야 되는데 그게 또 네. 빠져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무갭을 가능하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느 이제 이런 컨설팅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 유명한 반모 씨라는 사람도 자 무갭 아니면은 무갭은 좀 너무했고 갭이 한 뭐 300, 500이다 5천만 원만 있으면 10채를 사는 거고 5억이 있으면은 100채를 사는 거예요. 510만 올라도 그게 돈이 얼마냐. 집값은 다 오른다. 얘기하기 편하네요.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논리는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논리대로 하면 몇십억을 그냥 2년 만에 먹는 거고 손해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10채만 하면 내가 5천만 원 그래 50억을 벌 수 있는데 5천 혹하죠. 너무 혹해요. 그분 저기 지방 아파트 하다가 올라온 분 아니에요? 말아먹고? 지금도 뭐 어디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상담료도 뭐 100만 원 이상씩 받고 그런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조건 질러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그 집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입지가 좋은 집으로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방에 있는지, 언덕에 있는지, 뭐 특징이 없어. 호재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갭이라서. 무갭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뭐 예전에 상담 해드릴 때 역세권으로 그러니까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된 투자 물건을 강남이도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한 군데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뭐 10채, 20채, 뭐 100채, 1000채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것도 다 그냥 과한 욕심 때문인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그렇게 네네. 돈을 갭투자해서 벌었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들었고 주인이 그랬다고 했고 예전에 또 내 다단계도 그랬어요, 앞에서 다단계도. 내 앞에서 상담해준 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왜 안 하냐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혹하죠. 판단을 네.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갭 투자를 문의하실 우리 빌라정보통 회원들께서는 정상적이고 아주 마음씨가 고운 분들만 연락을 달라는 뭐 그죠?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 분은 네네. 상담 투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무갭은 네네. 터무니없는 거는 무갭은 이제 전화를 사용하겠습니다. 무갭은 사용하시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제대로 된 투자 이런 컨설팅을 받으실 분만 요청을 주시고 당장에 큰 이익을 볼 것처럼 로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께서는 상담을 사양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게 되는 이거 지금 결론 그렇게 지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도 보고 있을 텐데 괜찮나요? 상담 안 받겠다. 무갭은 안 받겠다. 무갭은 상담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